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북한 원전 추진 문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추진 문건 중에 단 한 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과연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 은폐하려 했던 그 해당 문건과 동일한 파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6장이고 뭐 내부 검토용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 논란을 무마하려는 듯한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해소되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월간조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기자 수첩 칼럼을 쓴 게 있는데 이 칼럼 내용을 갖다가 읽으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의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의혹이 제기된 북한 원전 추진 문건과 관련해서 2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반응, 이런 어떤 대응 이런 걸로는 절대 이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 잠재울 수 없다, 무마시킬 수 없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런 행태, 언행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이런 반응들은 상당히 배치된다. 과거의 문재인과 지금 현재의 문재인은 배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혹이 제기된 북원추 문건 생성 배경, 해당 문서 생성 관여자와 그 윗선 색출, 북원추 문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의 서류 일체, 상급기관에 보고된 내용,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이동식 저장 장치 USB에 담긴 파일 목록과 그 내용에 대한 공개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문건, 그 수많은 문건 중에 단 한 건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USB에 대해서는 뭐 야당의 명운을 걸고 한다면 공개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USB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그 USB가 김정은이한테 건네줬다는 그 USB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두 번째는 미국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볼턴한테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또 정의용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그 USB를 볼턴한테 줬다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볼턴이 받은 그 USB와 김정은이가 받은 그 USB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걸 누가 과연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USB를 공개해라. 이건 솔직히 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는 행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요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인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대로 따르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정쟁과 대립을 부추기는 그런 아주 구시대적인 폐습,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인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를 이거 하나로 일소해버릴 수 있는 명명백백하게 다 까는 야당이 요구한 대로 다 까고 국민적 의혹이 지금 제기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떤 허위 주장으로서 국민들 민심을 갖다가 흔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갖다가 더 정쟁을 대립을 유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낡은 정치 세력들을 갖다가 일소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 기회를 왜 문재인 정권은 놓치고 있습니까? 왜 허송세월하고 하고 있습니까? 왜 유야무야 이 의혹을 갖다가 이 논란을 갖다가 덮으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비판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문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른 언행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바로 기무사 개헌 문건 논란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당시 소위 여권발, 이건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칭 군인권센터라는 민간단체가 그 다음날에 또 해당 의혹을 갖다 제기하면서 이게 확산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친위 쿠데타 모의를 했다, 내란 음모를 했다, 이런 얘기가 국기문란이다 이런 주장들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재빠르게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철희 의원의 문제 제기는 2018년 7월 5일 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10일 날 인도 방문 와중에 해외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5일 만에 수사를 지시한 셈입니다. 이때는 아주 재빠르게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10일 인도를 방문하던 와중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발표한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굳이 해외 순방 중에 이러한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행태가 너무 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의겸 대변인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신속하게 수사 지시를 내렸는데 김의겸 씨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렸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에 와서 수사를 지시해야 되는데 왜 인도에서 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해 보고받은 즉시 그런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018년 7월 16일 수사를 지시하고 나서 6일이 지난 다음에 국방부에다가 계엄문건 관련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청와대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월 20일에는 김의겸 또 청와대 대변인 등장해가지고 이 제출한 문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들고 나와서 마치 뭔가 아주 상세한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세부 자료를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었다는 식으로 밝히면서 보기에 따라서 해당 문안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건 작성에 관여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또는 그 윗선 그러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었던 김관진 전 실장과 혹은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실행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2018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가지고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적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던 구성하라고 했던 그것도 7월 10일 날 했던 그 독립수사단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 아닙니까? 7월 27일이면. 근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사와 불법적인 일탈 행위 그러니까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일종의 수사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갖다가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무사 계엄문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경찰력으로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치안 부재 상황이 왔을 때 군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어떤 사항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들을 살펴본 거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체 이거를 갖다가 반란 국가 내란 음모다 무슨 국기문란이다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 무슨 법적 문제를 지적했는지 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법적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2018년도에 기사를 2번이나 아주 길게 썼는데 어쨌든 이거는 법적으로 헌법과 계엄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문건이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적 일탈행위, 구시대적인 일탈행위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사 끝나기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걸 추진하려고 했다, 검토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담긴 이런 내용이 담긴 이걸 증명하는 입증하는 그 북원추 문건에 대해서는 북원추 문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수많은 마타도어 그러니까 흑색성전을 받았지만 이건 터무니없다 식의 얘기만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청와대는
개헌 문건 당시에는 막 대변인이 이런 문건 막 들고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브리핑하고 기자들 질문 질의응답 갖고 그렇게 했는데 왜 북원추 문건에 대해서는 소위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기자 출신인데 터무니없는 주장,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 발언,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 이거 다 주장일 뿐입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인사들은 또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런저런 주장을 해댔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듯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통해서 이런 했던 말들이 밝혀지고 나서는 이를 번복하는 듯한, 또 박원순 측근이었던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했던 윤준병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때 검토했던 문건이다 해놓고선 뭐 이제 또 사실관계가 밝혀지니까 아니 추론이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대고, 왜 이런 행태를 보입니까?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행태를 보이냐 그 얘기입니다. 해당 의혹이 만약에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개헌 문건과 관련해서 신속한 지시를 해외에서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 끝나기도 전에 벌써 자기가 먼저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구시대의 불법적인 일탈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도 없이 수사 지시도 없이 진상 규명을 밝히라는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뭐 수많은 마타도를 받았지만 터무니없다?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다? 그 구시대의 유물 같은 그 표현이야말로 정말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식상합니다. 뭐만 하면 구시대. 지금 그 옛날에 그 구시대와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치하의 대한민국과 어디가 더 살기가 좋고 국민들이 언제가 더 행복했다고 느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